귀궁 11화 뇌피셜,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얽힌 운명의 실타래, 사랑과 희생의 선택. 같은 날 태어난 원한, 그리고 사랑으로 피어나는 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1회 뇌피셜을 가져왔습니다. 10회 엔딩의 충격적인 장면 기억하시나요? 납치된 여리를 찾아 풍산의 신당에 들이닥친 강철. 그리고 그 순간 풍산의 얼굴이 타오르며 던진 의미심장한 한마디. 너는 왜 나를 공격하느냐?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다. 이 한마디는 귀궁의 모든 미스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팔척기가 풍산에게 빙의해 한 이 말은 강철과 팔척기가 사실은 같은 원한을 품고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강철의 승천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정 왕가의 왕자였고, 그날은 팔척기와 그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화형을 당한 바로 그날이었다면? 10회에서 강철과 여리는 달콤한 첫 스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리의 납치와 팔척기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무기 비비는 여리 때문에 형 강철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고, 이제 11회에서는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한데 얽히는 중대한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팔척기의 슬픔, 강철의 선택, 그리고 여리의 사랑. 이 모든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갈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같은 날 태어난 두 원한, 그리고 깨닫는 진실. 11회는 여리를 찾아 헤매는 강철의 절박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풍산의 신당에서 팔척기의 메시지를 들은 후 강철은 혼란과 충격에 빠집니다. 이 팔척기, 그놈이 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건지. 왕가의 핏줄을 노린다면. 강철의 머릿속에는 팔척기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는 불현듯 자신과 팔척기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느낍니다. 11회에서는 강철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회상 장면이 등장합니다. 100년 전 이무기 강철이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순간 한 아기에게 모습이 발견되어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특정 왕가의 왕자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강철은 인간, 특히 왕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왕가에 충성하던 한 무사가 있었습니다. 칼솜씨가 뛰어나 팔척의 검이라 불리던 그는 왕의 잘못된 명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영모죄에 몰려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원한과 슬픔은 너무나 컸기에 팔척기가 되어 왕가의 핏줄을 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 대사는 이무기 강철이 땅으로 떨어진 날과 팔척기가 원한기로 태어난 날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존재는 같은 날, 같은 왕가에 대한 원한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납치된 여리는 풍산과 비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비는 형 강철이 여리 때문에 점점 이무기로서의 힘과 목적을 잃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여리 그 계집아이 때문에. 비비의 말에는 동생으로서 형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함께해온 형제이고, 비비는 강철이 최근 야광주를 사용해 여리를 구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강철이 야광주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승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비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과 운명의 갈림길에 선 강철. 11회에서는 팔척기의 진정한 정체와 슬픈 과거를 찾아 왕과 강철이 함께 움직입니다. 열을 용당골로 갈 것이다. 팔척기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용당골은 100년 전 팔척기가 화형을 당한 곳이자 이무기 강철이 땅으로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팔척기는 왕가에 충성을 다하던 무사였으나 왕이 백성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에 반대했다가 영모죄로 몰려 가족과 함께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무기 강철이 승천에 실패한 그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철의 승천을 방해한 왕자가 바로 팔척기를 처형한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두 존재의 원한이 같은 왕가의 핏줄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팔척기가 원한을 푸는 자는 바로 이자겠구나. 강철이 왕가의 족보를 보며 말한 이 대사, 결국 특정 왕가의 족보만 팔척기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 왕은 팔척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선조가 팔척기와 그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왕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한편 강철은 자신과 팔척기가 같은 왕가의 핏줄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가에 대한 분노가 다시 타오르지만 동시에 열의를 구해준 현 왕에 대한 감사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은 이제 복수보다 열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의야, 이제 나에게는 승천보다 내가 더 중요해. 강철의 이런 내적 고백은 그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승천하기 위해 열의에게 접근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적보다 열의의 행복과 안전을 우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철의 이런 변화를 비비는 더욱 못마땅해 합니다. 비비는 형을 걱정하면서도 열의 때문에 강철이 원래의 모습을 잃고 야광주를 낭비하는 것을 보며 분노합니다. 동시에 열의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경기석 없이도 강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난 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이 말은 단순히 경기석을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 강철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경기석을 들면 강철이 뜨거워하기 때문에 열의는 경기석을 포기하고 오직 강철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철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목숨을 건 열의 구출 작전과 야광주의 희생. 왕과 강철이 용당골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동안 납치된 열의는 풍산과 비비의 소나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풍산의 몸에 팔척기가 빙의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 열이란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풍산의 이 말은 비비에게 한 것으로 비비가 열의를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챈 풍산은 비비에게 간사한 혀를 내두릅니다. 비비는 이 기회에 형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풍산을 도와줍니다. 한편 용당골에서 진실을 알게 된 강철은 급히 열의를 구하기 위해 신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왕가에 대한 복수보다 열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이 충격적인 대사는 비비가 열의에게 하는 말로 형이 더 이상 계집애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동생으로서의 강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곧 강철의 등장으로 이 상황은 역전됩니다. 강철은 자신의 동생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형으로서 동생에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옛날부터 형제의 우애가 깊고 형을 잘 따르던 비비는 처음엔 열의를 원망했지만 형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주기 위해 열의를 지키려 풍산과 맞서게 됩니다. 11회 중반에는 강철이 열의를 구하기 위해 풍산의 신당에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비와 풍산 사이의 대립을 목격하고 열의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됩니다. 비비야, 열의는 어디 있어? 형제의 대면 장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비비는 열의의 위치를 알려주고 강철은 풍산과 맞서게 됩니다. 풍산의 몸에 빙의한 팔척기는 강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너와 나는 같은 원한을 품고 있다. 너의 승천을 방해한 자와 나를 처형한 자는 같은 왕가의 핏줄이다. 이 말에 강철은 팔척기와 자신이 운명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강철의 마음은 이제 복수보다 열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원한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열의만 무사하게 돌려보내줘. 팔척기는 강철의 변화한 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는 왕가에 대한 깊은 증오로 가득 찼던 이무기가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원한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열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철의 야광주가 필요합니다. 팔척기를 물리치고 열의를 구하기 위해 강철은 자신의 남은 야광주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열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어. 강철은 이 순간 자신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하면 이무기로서 힘을 잃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의를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운명을 넘어선 선택. 11회 후반부에서는 강철이 자신의 야광주를 모두 사용해 팔척기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의 희생적인 싸움 끝에 열의는 구출되고 팔척기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야광주를 모두 소진한 강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융갑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융갑의 귀환이지만 열의의 마음속에는 이제 강철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철아,
제발 가지마.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이제 강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윤갑을 향한 첫사랑의 감정보다 강철을 향한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는 가섭 스님이 주신 토분을 기억해냅니다. 스님은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리는 망설임 없이 토분을 꺼내 강철에게 건넵니다. 스님이 이것을 주셨어. 이것이 널 도울 수 있을 거야. 토분을 받은 강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가고 야광주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의 의식은 더욱 명확해지고 윤갑의 몸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습니다. 이 순간 왕이 신당에 도착합니다. 그는 팔척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척귀여, 내 선조가 내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다. 내 가족의 누명을 벗겨주고 내가 주장했던 노비개혁을 이루겠다. 왕은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과 최대감에게 선왕의 꿈이자 자신의 꿈인 노비개혁을 완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팔척귀의 원한을 풀기 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강철은 토분의 힘으로 회복된 야광주를 사용해 팔척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더 이상 팔척귀를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운명을 공유한 동료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원한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 원한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내가 찾은 사랑처럼 너도 평화를 찾길 바란다. 강철의 이 말에 팔척귀의 원한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비 개혁 약속, 그리고 강철의 이해와 공감이 팔척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마침내 팔척귀는 자신의 원한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저승길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모습은 100년 만에 원래 팔척의 검으로 불리웠던 충신의 무사로 점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철과 여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했습니다. 난 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여리의 이 말은 오직 강철만을 자신의 수호자로 선택했다는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강철도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녀를 품에 꼭 안아줍니다. 여리야, 내가 내 운명을 바꿨어. 이제 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야.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고 그것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새 영혼의 운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렇게 11회에서는 귀궁의 핵심 미스터리가 풀리며 강철과 여리의 애틋한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100년 전 같은 날 같은 왕가에 대한 원한으로 태어난 두 존재, 이무기 강철과 팔척귀. 그들의 얽힌 운명이 여리의 사랑과 왕의 희생, 그리고 가섭 스님의 토분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강철은 원래 승천을 위해 여리에게 접근했지만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을 배웁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까지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이 한마디에 담긴 여리의 마음은 더 이상 몸주신이 아닌 강철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11회는 모든 캐릭터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고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팔척귀의 슬픔이 치유되고 왕가의 어두운 과거가 정의로운 미래로 바뀌며 강철과 여리는 운명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사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왕의 노비 개혁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그리고 강철과 여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비비 역시 형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고 윤갑의 존재와 강철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도 모색될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100년의 한과 원한을 치유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슬픔에 잠긴 팔척귀, 복수의 화신이었던 이무기, 그리고 운명을 거부하던 영매. 새 영혼의 운명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순간 100년의 한은 마침내 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과연 강철과 여리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토분은 과연 언제 어떻게 쓰여질까요? 그리고 노비 개혁은 정말 이루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회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